경주시가 탄소 복합재의 재활용을 통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에 나섭니다. 철보다 가볍지만 강도는 더 높은 탄소 복합재를 활용해 지역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품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게임을 하는 술집에서 불법 도박 영업을 해온 업주와 손님 등 2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조폭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안동시가 올해부터 관내 소재 대학생들에게 학년당 학업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인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낚싯대에서부터 우주선에까지 쓰이는 탄소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지만 강도는 훨씬 높아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요. 탄소 복합재를 재활용해서 제품화까지 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경주에 들어서며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탄소섬유 또는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 등을 첨가해서 만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흔히 탄소 복합재라고 불리는 신소재로 철과 비교해 4분의 1 정도의 무게지만 10배 이상의 강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경량화가 핵심인 우주항공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꼽히는 첨단 소재인데 같은 강도를 가정할 때 철 대비 2배 이상인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이런 탄소 복합재의 재활용과 제품화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리사이클링 센터가 경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총 19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탄소 복합재의 선별에서 분쇄, 열분해, 성형 등 재활용 기술 연구와 재제조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경주 지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품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센터가 들어섬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장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 빠른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주시는 탄소 복합재 연구를 통한 시제품 제작과 시험 평가를 비롯해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리사이클링 센터 운영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발맞추게 됐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를 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를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로 선도적으로 만드는 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센터가 문을 연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는 올해 12월 배터리 제품 표준화와 인증 지원을 돕는 허브 센터의 준공도 앞두고 있어 친환경 미래자동차 기술이 집적된 첨단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카드게임을 하는 술집에서 불법 도박 영업을 해온 업주와 손님 등 2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명과 종업원 7명, 도박 행위자 15명 등을 검거하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현금 565만 원과 상품권 427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폭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해당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도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올해부터 관내 소재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학년당 1회 1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인 대학생입니다. 장려금 신청 접수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재학 중인 대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학업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관내 소재 대학이 협력해 진행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경산시의회가 29일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 건 5건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박순득 의장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심의가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집행부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송군이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과 청송문화원, 청송군 체육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시행 중인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소개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비롯해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각 기관의 시행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회의에 이어 각 기관 단체장과 근로자 대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핵심 소방 정보를 알아보는 소방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부소방서 대응총괄팀 조상훈 소방장과 함께 봄철 소방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방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봄철에는 바로 산불 예방이 중요합니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지닌 수분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더해진다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봄철은 특히 산불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봄철에는 산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절 중 봄철 산불 발생률이 56%로 가장 높습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가 32%, 논밭 태우기 13%, 용농부산물 소각이 12% 순입니다. 봄철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취사나 담뱃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한 농사를 앞두고 논밭 태우는 행위도 주된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주의한 행동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네, 산불 예방을 위해 첫째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를 가져가지 않으시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지정구역에서만 하시고 둘째로 특히 산과 가까이 위치한 논밭 태우지 않기, 셋째 용농 폐기물 등 생활 쓰레기 등은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담뱃불 관리에 주의하시면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봄철에는 등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산악사고도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 둘째로는 자신 체력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시고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시고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산행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여분의 옷과 간단한 음료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소방은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봄철 산불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훈 소방장과 함께 봄철 소방 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국 청두시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 교통, 물류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고 청주시의 대구 해외사무소 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와 청두 간 직항 노선을 만들고 내년에는 청두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10주년을 맞이해 대구FC와 청두 룽청FC 간의 친선 축구 경기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청두시는 중국 서부대 개발의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판다와 유비의 총나라 수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 불로 화훼단지가
대구시의 골목 상권 활력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을 통해 1억 6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불로 화훼단지는 상권 정책성 확립을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경영 컨설팅, 홍보 전시관과 상징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구청은 50년 역사를 지닌 불로 화훼단지가 생산과 종합 유통이 가능한 영남권 대표 화훼 테마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공공영역에서 98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6곳이었던 농촌인력 공급 서비스 센터를 50곳으로 확대해 33만 명을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 농촌인력 중개센터도 운영합니다. 중개센터는 인력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시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청송, 영양, 봉화, 울진 등 4개 시군은 농촌에 체류하며 농작업에 참여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8,800여 명을 20개 시군에 배정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탤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결혼 정년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청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올해 총 3기로 진행되며 1기는 오는 6월 1일과 8일 이틀 동안 와인과 조향, 공예 등 3가지의 취미활동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경북도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만 25세에서 42세의 미혼 남녀로 다음 달 1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후 심사와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합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맺어진 커플에게는 도내 주요 관광 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여행을 비롯해 연말 크루즈 해양 관광을 제공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사이버 독도학교의 개교 3주년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올바르게 알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독도교실 수료 이벤트와 출석 체크, 퀴즈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26일 개교한 사이버 독도학교의 누적 방문자 수는 130만 명, 독도교실 수료자는 16,000여 명입니다.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12월 화백 컨벤션센터와 보문 관광단지 일대 178만 제곱미터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하고 국제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구 내 공간 활용과 국제회의 집적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올해 예산 7억 6천만 원을 들여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활성화 등 경주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양군이 영양읍 동부리 일대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영양군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91억 원 등 총 1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영을 멈춘 벽돌 공장과 제재소 등 3곳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공원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양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이후 경상북도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양군이 주식회사 발효공방 1991과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1월면 주곡리 일대에 발효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영양군의 유무형 문화를 활용한 전통 발효 상품 개발과 산업 육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이 가정의 달 맞이 기획전 행사를 개최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선물 세트 20% 할인을 비롯해 매일 최대 만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룰렛 이벤트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영주장날 쇼핑몰은 지난해 매출액 57억 원을 기록하며 입점농가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